그동안 이렇게 대화 국면으로 들어섰는데 결과적으로 남는 건 없고 경제는 어려워지고 그리고 북한에 대한 봉쇄도 그대로고 이러니까 이 모든 것을 북한의 주민들은 저렇게 리더십이 없어 이렇게 자기의 지도자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대통령이 좀 잘해야지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건 그렇게 안 하고 저놈들 탓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돌리겠다고 하는 거고 이 파탄난 상황에 대해서도 다 남쪽의 책임으로 돌리겠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상황이 과연 그러냐? 협상을 만들고 협의하고 끌어가는 모든 국면은 어쨌든 쌍무적인 겁니다. 여야 관계든 남북 관계든 북미 관계든 모든 관계가 다 양쪽에 다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 문제를 모두 다 대한민국에 떠넘기고 자기들은 죄 없다고 얘기하고 대한민국 다시 또 괴롭히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긴장관계 속에서 군사행동의 긴장관계 속에서 몰아넣고 불안에 떨게 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책임을 벗어나려고 하는 거라면 비겁합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고 예. 우리 정부가 우리 군대가 힘이 없고 우리 정부가 강력한 의지가 없어서 저렇게 약해 보이는 게 아니라 이 국면을 보다 어른스럽게 책임지고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군대로서는 평화가 최우선이라고 하는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국면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과 그리고 또 뭐 한미 군사 동맹에 대해서 너무 얕잡아 보지 마시고 그런 말씀 함부로 하시기 전에 어쨌든 이 국면을 같이 풀어나가자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담화와 요구에 대해서 보다 진지하게 귀 기울이고 함께 나가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북한에게 하신 말씀이시죠? 네. 맛은 어쩔지 모르나 예의 없는 냉면이다. 박용진 의원의 발언이었는데 문제는 정말로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의 거물을 붕괴시키고 정말로 북한군이 오늘 오전 조선중앙통신에 밝혔던 대로 아까 제가 노동신문이라고 잘못 말씀드렸는데 조선중앙통신에 밝혔던 대로 비무장화된 지역에 북한군을 보내서 요사화하고 우리 쪽으로 삐라를 보낸다면 만약에 북한이 예고했던 일들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그때의 남북 경협이 가능하겠느냐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비무장화된 지역을 요새화. 2018년 남북은 GP를 파괴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영상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보죠. 자, 이렇게 해요. 비무장지대에서 남과 북은 2018년에 남북 합의에 따라 자 서로를 향해서 감시했었던 GP 초소를 이렇게 폭파하는 일종의 합의를 지켰습니다. 북측도 GP를 무력화했고 우리 측도 GP를 무력화했습니다. 서로가 이렇게 서로의 무력화된 GP를 확인하는 절차까지 가졌는데 북한이 오늘 오전 조금 전 조선중앙통신에 이 비무장지대 GP를 포함하여 어느 곳인지는 모르겠으나 북한군을 다시 보내서 요새하겠다 하고 지금 경고를 한 겁니다. 고승덕 의원님. 네. 남북 군사 합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종이장 되는 겁니까? 그 당시에 이제 GP를 10개씩 철거했습니다. 원래 11개 하려고 그러다가 뭐 하나 남기고 이제 10개로 했는데 원래 이제 비무장지대에는 10개만 있었던 게 아니고 북한 쪽에는 150개 이상이 있고 남쪽은 이제 80개 이상. 그러니까 이제 북쪽에 2개 이상 많죠. 예. 똑같은 이제 숫자대로 그냥 10개씩 철거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하노이 그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성과없이 끝나기 때문에 이제 중단돼서 지금까지 온 건데요. 이번에 이제 북한군 그 인민군 총참모부 그 성명 내용이 아직 명확하지는 않은데 만약에 철거된 10개를 다시 복구한다 하게 되면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항상 그 비무장지대에서 문제되는 건 뭐냐면 그 북한군이 중화기를 비무장지대 반입하는 거 원래는 이제 경찰 수준으로 이제 어떤 경화기 여기까지는 이제 보통 용인이 되고 뭐 권총 차고 헌병들이 왔다 갔다 옛날에 했던 거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그 본격적으로 이제 중화기를 가지고서 GP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무장을 시키게 되면 이건 굉장히 그 위험한 건데 지금 어느 수준까지 지금 북한군이 할지는 아직은 이제 알 수 없다고 보고요. 어디까지나 이제 그 10개 철거도 저는 좀 상징적이었다고 봅니다. 10개 철거 자체가 이제 어떤 군사적 위협이 현재 감소됐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에서 경제 그 제재를 풀어주지 않아가지고 금강산 관광 재개 안 되죠, 개성공단 재개 안 되죠 이런 부분인데 그동안 이제
북한에서 미국과 잘 이렇게 회담이 진행될 때는 이 남쪽에다가 너네들은 이제 중재자도 필요 없고 왜 나서느냐 하면서 아주 무시하는 이런 행동을 취했다가 결국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제재 안 풀어주고 남북 경제협력이 안 되다 보니까 화는 이쪽에다 내는 거죠, 지금 국면이. 그래서 이게 이제 저는 판단할 때 아직 최악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이 풀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화를 미국에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뭐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북한 표현들은 뭐 늑다리라 그러면서 막 공격하려 했는데 예. 이번의 특징은 트럼프 절대 공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북미 간의 어떤 대화 불씨를 살려놓는 움직임 남아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북한군 또 외무성 해가지고 막 지금 말폭탄을 쏟아내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아직 김정은의 말폭탄은 안 났다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북한이 실제로 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붕괴시키거나 하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연락사무소는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폭파할 수도 있어요.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군사합의 위반이잖아요. 근데 이미 이 판문점 회담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뭐냐면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선언 후에 그 기자회견 하면서 강조했던 대목이 완전한 비핵화라는 단어를 3번을 쓰면서 이게 성사됐다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그 포장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가장 중요한 완전한 비핵화 문제가 아니고 비핵화는 X소리다라고 일단 때리고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풍선 전단 날리고 이런 부분들은 좀 지역적인 거고 핵심을 일단 북한에서는 지킬 의사가 없다고 전제하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합의는 지금 중요하지 않은 상황이 돼버렸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러니까 큰 틀이 지금 흔들리고 미국도 안 건드리면서 아니 그러면 뭘 믿고 북한이랑 남북 교역을 합니까? 이런 합의조차도 지키지 않는데.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왜 미국 눈치 보면서 할 걸 안 하느냐 하지만 사실 우리 정부는 풀어주려고 했죠. 그랬더니 작년인가요? 결국 미국에서 금강산과 개성공단은 제재 외로 둘 수 없다. 이게 단정을 하는 바람에 그다음에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지금 맞물린 상황인데 결국은 이제 계속 치킨 게임처럼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아직 어떤 대화라든가 어떤 되돌아가는 불씨는 아직 살려놓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북한이 공동사무소를 폭파하는 등의 행위가 나와도 대화의 불씨는 살아있다. 네. 어쨌든 패널 개인분들의 개인 의견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는데 북한 주민들의 반응도 오늘 보도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노동신문에 북창탄관연합기업소 소속 돌격대원의 대화가 소속이 되는데 자, 돌격대원, 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 보게 될 것이라는 대목이 통쾌하더군. 다른 돌격대원, 미친 X에겐 몽둥이 찜질이 제격이다. 연락사무소인지 뭔지 하는 것을 콱 폭파해 해치웁시다. 라는 일화까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여권에서는 이게 다 미국 탓이다 라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북한 경제 상태와 조지 플로이드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유엔 안보리에서 10개가 넘는 체제가 가해지고 있고요. 숨을 쉴 수 없다라고 I can't breathe이라고 그런 거잖아요. 지금 조지 플로이드가 목이 지금 막혀가지고 죽겠다. 지금 북한의 지금 상황에 이 제재라는 게 그와 유사한 상황이 아닌가. 자, 그리고 정세현 전 장관도 미국 탓을 했습니다. 미국이 지금 발목 잡았어요. 우리 사건건 북한을 다시 나오게 만들려면 비무장지대를 건너서 평양으로 갈 것이 아니라 워싱턴으로 가야 됩니다. 당신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꼴을 당하고 있다.